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초신자의 쉬운 성경 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의 창세기 13장 해설 영상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난 부를 손에 쥔 두 가족.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들이 내리는 그 선택 하나가 어떻게 각자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 고대의 이야기 속에서 현대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지혜를 발견해 보는 겁니다. 이야기 배경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들이 막 이집트에서 돌아온 시점이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사실 꽤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가축은 물론이고 은과 금이 넘쳐났다고 하죠. 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부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축복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 셈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조카 롯의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둘 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결국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두 집안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더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고요. 그렇죠. 성경에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자 오히려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결국 두 집안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군요. 네네.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했겠죠. 우리 양이 먼저 물 먹어야 한다. 여긴 우리 풀밭이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 다툼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는 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당시 그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이 모든 광경을, 이 다툼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갈등의 무게감을 확 더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분열이 외부 세계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니까요. 체면이 안 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다툼은 곧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질 수도 있었어요. 이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사실 아브람은 집안의 어른이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조카한테 네가 다른 곳으로 가라 혹은 아니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권리가 있었을 텐데요. 모든 면에서 우선권이 있었죠. 연장자고 리더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모든 칼자루를 조카 롯에게 쥐어주죠. 맞아요.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도요.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단순히 착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는 눈앞의 그 물질적인 이익보다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더 큰 가치를 본 거군요. 그렇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엄청난 강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최고의 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뭐랄까, 자신감인 셈이죠. 그 엄청난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얘기는 정말 일생일대일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봅니다. 아,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요? 네,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라서 그 지역이 물이 아주 풍부하고 비옥했다고 묘사돼요. 성경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탐나는 최고의 땅이었던 거죠.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모든 것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곳.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롯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위하여 그 땅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떠납니다. 자신을 위하여. 네. 그리고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이라는 도시 근처까지 가게 되죠. 겉보기엔 아주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처럼 보여요. 아,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롯이 소돔 근처로 갔다는 이야기 바로 뒤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설명이 붙는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았어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죠.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선택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알려주는 뭐랄까 경고등인 셈이에요. 여기서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라는 대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군요. 네, 그렇죠. 롯은 오직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즉 땅의 비옥함만 봤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그 도시가 가진 문화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한 거겠죠. 네, 맞아요. 그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이득인가 이거 하나였던 거죠. 그 선택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어떤 비극으로 몰고 갈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죠. 롯이 그렇게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하고 떠났으니 남겨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허탈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모든 걸 양보했는데 그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타이밍이 정말 극적이에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바로요? 네, 마치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3가지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들이었죠? 첫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와, 롯이 가져간 건 요단 지역의 일부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약속하세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양보한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보상이네요. 그리고 둘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 네. 마지막으로 셋째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인시켜주는 행위예요.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땅을 포기한 직후에 주어졌다는 점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의 양보가 결코 손해가 아니었음을, 오히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을 내려놓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역시 관계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재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았죠. 맞아요. 그는 물질보다 사람을, 소유보다 평화를 선택했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갈등에 자주 부딪히잖아요. 정말 많이 보죠. 돈 문제, 이익 문제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요. 아브라함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가치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양보가 결코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네네. 오히려 엄청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그 분석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내가 양보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었겠죠? 정확해요. 믿음의 강함이란 바로 이런 거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몫을 챙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롯의 선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롯은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3번째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선택의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선택의 기준. 롯처럼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옳은 것을 택할 것인가? 네, 이건 정말 우리 삶에 매일 적용되는 질문이죠. 롯의 선택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졌고 그는 아내와 재산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인 위험을 보지 못한 결과죠. 우리의 선택이 어떤 영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10년, 2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하는 영원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료에서 인상 깊게 다룬 부분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었어요. 제단 쌓는 것. 네, 맞아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단을 쌓는 행위죠.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와서도 가장 먼저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찾아가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에 정착해서도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건 그의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중요한 사건이 끝났을 때
늘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자신의 삶의 기준점을 다시 확인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 예배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산이 늘어났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롯의 선택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상 전체를 약속받았죠. 주는 거대한 지도, 일종의 와이드샷을 보여주다가 네, 넓은 그림을 보여주죠. 갑자기 카메라를 확 줌인해서 이 두 사람의 땅 문제라는 아주 개인적인 갈등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연출인 셈이죠. 세상은 힘과 부의 논리를 따라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맞아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롯의 눈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가치를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눈인가요?